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무서운 확산세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최다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4,518명으로 전날보다 1,506명 늘었습니다. 지난 25일 8,000명을 넘어선 지 사흘 만에 기존의 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50명으로 전날보다 35명 줄면서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34명 늘어 누적 6,654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속에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과 관련해 유행 규모와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의료 붕괴 상황이 벌어지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가급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없이 이번 오미크론 유행을 관리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서울을 지나 수원으로 향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을 두고 도봉구 주민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원래 지하로 도봉구를 통과하기로 돼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돌연 지상으로 다니게끔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도봉구도 석연치 않은 계획 변경을 들여다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도봉구 창동역. 대단지 아파트 옆으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역 입구에는 GTX C노선 지상화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땅 밑으로 지나게 됐던 GTX C노선이 돌연 계획이 바뀌어 지상으로 가겠다고 변경된 겁니다. 도봉산역에서 창동역까지 5.4km 구간. 지금도 1호선 전철이 하루 260여 회나 지납니다. 여기에 시속 150km GTX까지 땅 위로 달리면 소음과 분진 피해가 더 커질 거란 우려입니다. 창틀을 보면 한 3일만 안 닦으면 새카마요. 철길하고 크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음도 굉장히 크죠. 2020년 10월 국토부의 GTX 기본 계획에는 이 구간이 지하인 실선으로 표시됐는데 얼마 뒤 다시 점선, 즉 지상으로 바뀌어 고시됐습니다. 민간 사업자와 실시 협약을 앞두고 돌연 계획이 변경됐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입니다. 신호선 지상 계획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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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와 철길 인근 주민들은 이 부분을 들여다봐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으로 최종 확정된 GTX C노선을 민간 사업자인 현대 컨소시엄에게만 유리하도록 도봉 구간을 지상화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법적 소송과 고발 등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지하 계획을 지상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집된 주민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고자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자신의 SNS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계획 변경 과정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주길 국토부에 촉구한다며 강하게 비판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변경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며 감사가 시작되면 충분히 해당 내용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증가하면 필수 기반 시설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수 처리장과 같은 필수 시설을 기피 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천시 주암동 361번지 일대.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과천지구 개발 발표 때 이곳에 과천시 하수처리장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수 처리장 예정지인 주암동 일대 땅입니다. 지금은 비닐하우스만 있는 이곳 아래에 하수 처리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년 내 과천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하수를 처리할 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입지상 유리한 하류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과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쪽이 현재 위치보다도 하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연 유화라든지 하천 방류라든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희가 좀 계속 추정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서초구와 인접해 있어 서초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가까워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정말 이 100m 간격도 아닌 인접해 있는 서초 구민이 몇만 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더군다나 바로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사업 주체인 정부기관에서 나설 일인데도 국토교통부는 양쪽 주민들의 민원에 4년째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우리 과천도 3기 신도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국토부가 이 부분을 매끄럽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초구하고 과천시는 이웃간인데 갈등이 하고 싶은 과천 시민들은 아니에요.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고도 필수 기반 시설인 하수 처리장이 기피 시설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일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남양주 지역에서도 하수 처리장 신설을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칫 신도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에 전문가들은 의사소통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법 시스템은 그걸 이제 중간에 법적 도움을 변호사를 통해서 받잖아요. 서로 이해 당사자들끼리 충돌시키지 말고 그 중간에 그 대리인들을 끼워가지고 갈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또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동의도 함께 받아 강제성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필수 기반 시설을 짓기 전 발생하는 주민 민원과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적절한 중재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자칫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TBS 최양지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올해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데요. 온세계 안미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반복해서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5% 올라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물가는 뛰고 또 뛰며 상승률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달보다 7.0% 오르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Inflation is a valid policy concern, and it's risen to levels not seen since the 1980s. It far exceeds any increase that would normally result from a labor market with 3.9% unemployment. 유럽도 상황이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연합은 유로화 도입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물가 상승을 겪는 중입니다. 영국에서도 물가는 무섭게 뛰어 지난해 12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했는데 이는 3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하지만 더 오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캐나다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 소비자 물가가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급기야 일본도 물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 후반 이후 물가가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던 일본은 최근 8년 만에 인플레이션 위험 평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은 지구촌 경제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 What would be the impact of a conflict between Russia and Ukraine? The consequences for the energy markets would be a further increase in prices of oil and natural gas,
and therefore of energy costs more broadly for many countries in the world. 전 세계적인 물가 오름세와 함께 인플레이션 상황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Supply cannot catch up because of all these interruptions and also because nobody expected that the recovery would be so fast. So suppliers haven't geared up for it. This is going to pass, and this is why we say inflation in 22, yes, we need to contain it, but we expect it would be over in 2023. Can I have my phone, please? 쌓여진 박스 위 아빠 휴대폰을 쥐고 앉은 22개월 아기 아이안시 쿠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서 아기의 엄마는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의자를 비롯한 여러 가구를 담아뒀는데요. 고민 후 선택해 결제하려던 것이었지만 엄마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던 아이안 씨가 물품 전체를 주문해버린 겁니다. 우리 돈 약 200만 원 정도의 쇼핑을 한 건데요. 아이안 씨의 부모님은 수많은 택배 박스가 집 앞에 배송될 때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People are coming with the boxes, large boxes, and they were just dropping. So one box came, two box came. 그렇게 쌓인 물건들. 아이의 생애 첫 쇼핑 기념으로 몇 개는 남겨두고 반품할 계획입니다. Your customer service person, she was laughing so much. Oh my God. 아이안 씨의 부모님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카드 정보는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 안미연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대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말 아침 기온 영하 8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떨어져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한낮 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아파트 외벽과 함께 무너진 건 우리의 안전과 기업에 대한 신뢰였죠. 이런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요. 애매한 규정과 사각지대 문제 등 여전히 한계가 있지만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